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래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개인유사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지분이 분산 안 된 거,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이제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유사법인이 그러니까 이제 유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배당으로 간주해 가지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세금부터 매기니까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되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외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0월 29일 날에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구체적인 법인뿐만 아니라 초과 유보 소득 항목을 시행령 안에 올려놨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을 보시면은 경제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정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안을 보니까 그러니까 유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제외 항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처분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법인 50% 미만, 그러니까 이런 법인들을 적극적 사업법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요런 수입을 수동적 수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 사업법인이라는 거는 일반 제조, 건설, 도소매 이런 법인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법인이 단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를 위해 지출 또는 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임대업이나 이 배당 이런 게 많은 법인이 일반적으로는 임대업 법인 외에는 임대업 같은 법인은 이제 이게 주 수입이니까 50% 이상 되니까 무조건 이제 의제 배당 과세가 되는 걸로 보이고, 이런 거의 주업이 아닌 법인들은 이런 게 주업이 아닌 법인들은 그러니까 요런 투자나 부채 상환을 위해서 2년 내에 지출 적립하는 거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한 5년 정도 하면은 좀 나름대로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거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2년 이내에 유보소득이 얼마나 많길래 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거금이 들어가는데, 또는 R&D 같으면 한 5년 정도는 쌓아놓고 이걸 투자를 하든지 R&D를 해야 되는데, 이게 2년으로 너무 짧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개정안의 내용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이어서 시행령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이거 2년 동안 못 와가지고 무슨 다른 걸 해라는데, 이거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최소한 5년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2년 내에 투자나 R&D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거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인이.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요. 그 다음에 또 제외 대상되는 거는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 제도에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장업체하고 관련돼서는
일단은 해당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 이 뭐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뭐 2년 내이 너무 짧고 이걸 투자나 R&D에서 그걸 목적으로 적립하는 거는 일단 과세를 하지 않겠다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5년 정도 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일반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법인은 다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그래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했는데 이 시행령에 규정된 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웬만한 법인들은 다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방식이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을 안 했지만은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한테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걸 하느냐 하면은 배당 간주는 결국 초과 유보소득인데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구해서 이제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그럼 유보소득은 뭐고 적정 유보소득은 뭐냐? 유보소득은 그냥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보시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뭐 요거 해가지고 이월결손금 세금 등을 빼도록 되어 있는데 유보소득이 과세될 만한 법인들은 뭐 이월결손금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는 법인세 차감하는 거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제 송금 불산인 뭐 그는 세무조정 사항을 다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단기 순이익이 유보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정 유보소득은 뭐냐 하면은 그 둘 중에 큰 거, 그러니까 자본금의 10%, 요거는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본금 뭐 5천만 원도 보통 안 되지만 5천만 원이라 해도 10%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걸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익이 없고 요거 유보소득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요거 두 개 합한 거에 50%, 요게 뭐 아마 걸릴 것으로.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가령 올해 3억이 생겼다면은 얼마나 요 배당 간주 금액이 나오냐면은 3억에서 요거잖아요. 요 유보소득 3억 플러스 올해 배당을 하나도 안 했다면은 3억 그대로잖아요. 50%니까 1.5. 3억에서 1.5억 빼니까 1.5억에 대해서 요 배당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보소득이 3억인데 3억을 전액 배당했으면 이게 6억이 되잖아요. 두 개 합하면 3억. 그러면 6억에 50%니까 3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3억 마이너스 3억이니까 초과 배당에 요 배당 간주하는 과세될 게 없죠. 그러니까 전액 배당하면은 당연히 뭐 배당 간주 금액이 없고, 배당 간주 안 하면 1.5 그 유보소득의 절반이 요 과세가 됩니다. 절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간주 기속 시기는 각 3년도 학정일, 그러니까 2021년도 요거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배당 간주의 시기는 2022년이 되겠죠. 요 결산 확정은 2022년도에 하니까. 그러면 간주 배당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 기한, 그러니까 2022년 3월 31일. 이때 이제 배당금 지급 시기로 간주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았지만은 주주들한테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배당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4월 10일까지 이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 뭐 급여나 그런 거는 어차피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가 지급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지급하는 금액도 없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 배당 간주된 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을 이 개인 주주가 법인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금된 금액을 법인이 이제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돈이 나가는 거죠, 개인 주주는.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가 안 되면 결국은 가지급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실제로 배당하면은 뭐 앞에 그 간주 배당에
거 그걸 차감해 가지고 실제 배당했을 때는 배당소득세를 뭐 매기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뭐 회피 방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선진국에서도 뭐 이와 유사한 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요 생산적인 경영 활동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지분이 분산되지 않는 이 법인들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만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이제 그런 법인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산적인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전에 요걸 한 5년 정도 5년 7년 정도로 해주면은 뭐 이 말이 좀 저거 할 수가 있는데 2년 동안에 이걸 못 와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고 뭐 R&D를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도 유보하지 않고 뭐 그냥 지출하는 것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유보를 많이 해가지고 한 5년이나 7년 못 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2년만 이렇게 하도록 한 거는 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과세를 한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 보도자료 내용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상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 그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회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니까 뭐 이거로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뭐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면 되는데 또 급여도 뭐 4대 보험 등 많고 또 요 배당 간주로 돼도 어차피 또 뭐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이내는 이제 분리 가셔되니까 2천만 원 이내로 일단 배당을 하시고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분율도 지금 특수관계자가 100%라면은 21% 정도를 특수관계 이외의자에게 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보소득 중에서는 일정 부분 각자 그러니까 각 주주마다 2천만 원 이하로 분산. 그러니까 이 지분을 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라도 이제 지분을 분산해 가지고 막 2천만 원 이내로 배당하는 것은 막 좀 이걸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